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올랐고 특히 기술주가 가장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종가 보시면은요. 자, 지금 다우지수 0.8%, S&P 500 1.4%, 그리고 나스닥 지수 대형 IT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좀 약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2%에 가까운 2%가 넘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영향을 준 키워드 세 가지로 모아보겠는데요. 바로 긴축, 두 번째가 실적, 마지막으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긴축과 관련해서는 이런 우려감이 많이 줄어든 하루가 되겠는데요. 우선 여러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3월 FOMC까지 시장에서는 상당히 긴축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우선 대표적으로 애틀랜타 연은 총재,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좀 있었었는데요. 올해 한 3회 정도, 많아야 한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애틀랜타하고 클리브랜드 이 지역은 매파 위원들입니다. 이제 그만큼 긴축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향인데 이제 여기에서도 약간은 완화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에 시장은 의미를 뒀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5회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3, 4회 얘기를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최초 금리 인상을 지금 한 3월 정도 한다고 하는데 3월 이후에 뭐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우선 올려보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상황 좀 본 다음에 다음 거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 긍정적인 내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에 50bp 올린다. 이런 얘기 있는데 50은 좀 오바다. 25bp 인상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연준 쪽에서는 이제 뭐 계속 올린다라는 그런 답정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옵션, 시나리오 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죽어 있지 말라라는 그런 신호를 시장에 보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1.9% 후반이었었는데 이제 중반까지 내려오면서 이날 증시를 안심시켰습니다. 자, 실적 발표도 계속 됐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은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잘해야 되고 다음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CV 헬스케어가 있습니다. 자,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했지만 앞으로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좀 떨어졌고요. 리프트, 대표적인 우버와 마찬가지로 이제 차량용 공유 차량 이런 회사가 되겠는데 호실적이 나왔지만 리프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레스토랑 업체,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인데요. 지금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분기 매출도 긍정적이라는 내용 속에서 올랐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는 KFC, 피자헛의 모회사 얌브렌즈, 수익은 약했는데 매출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모두 다 올랐습니다. 자, 잠시 후에 디즈니의 특징주를 좀 보면서 시간 외에 급등했습니다. 호실적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도매 재고가 약간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18% 줄었고 포인트는 원유 재고가 되겠습니다. 475만 배럴 줄었습니다. 그만큼 원유가 좀 사용이 됐다. 경기 회복적으로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면서 유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업종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 올랐죠. 필수 소비재가 제일 적게 올랐고 가장 강했던 게 서비스, 그 다음에 부동산, IT, 소재 다 2%대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뭐 서비스 강한 거는 여기 이제 메타 플랫폼스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업종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2%대 중반인데 간밤에도 2%대의 추가 상승세가 나오면서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내용,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지금 호재로서 작용을 합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올랐죠. 거의 다 올랐고 이제 몇 가지 종목들만 이제 개별적인 이슈, 뭐 이슈라 함은 뭐 실적이 안 좋았다, 앞으로가 안 좋다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올랐는데요. IT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뭐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메타 플랫폼스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가운데 크게 좀 단기간에 밀렸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좀 많이 밀렸다라는 내용. 그래서 저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날 상승을 크게 했었고 앞서서 그 서비스 업종이 올라갔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도체에 관련된 내용도 좀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 좋았고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더 좀 좋게 풀어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바닥이구나 라는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6.3% 올라가면서 가장 크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뭐 AMD 자이링스도 이러한 분위기 잘 이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연결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중반, 후반 정도 되는군요. 올라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강세를 좀 띄었었고요. 이러한 강세 흐름이 IT 소프트웨어까지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인투이트 4.5% 그리고 서비스 나우도 3.8% 이렇게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자, 중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헬스케어를 체크해 볼 텐데요. 백신 관련된 종목들 약간은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부진한 실적 속에서 좀 낙폭을 약간 축소한 정도의 흐름이 되겠고요. 이날 왼쪽 하단에 여기 빨간색으로 CV 헬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의 실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밀리나라는 부분을 뉴욕 증시에서는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진단키트라든지 방역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방어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약간은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런 종목 보시면 되죠. 월마트, 프록트앤갬블, 코카콜라 이런 회사들이 약간 좀 약했습니다. 증시가 오른 것도 있고 그동안 상승에 대한 매물도 약간 소화가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는 방역의 그런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됐죠.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그냥 그대로 반영됩니다. 좀 러프하게 보자면 항공주는 평균 3%, 그리고 여행주도 평균 3%, 그리고 숙박이 평균 4% 정도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띄운 것이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시간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 특징주를 좀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페이지 에너지, 태양광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호실적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11% 급등을 한 거고 다른 태양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지금 백업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마이크로 인버터라는 걸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제 어제 시간 외에서 호실적을 발표했고 이러한 흐름이 긍정적으로 본장까지 이어졌습니다. 4분기 매출은 예상을 좀 크게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 역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CEO 역시 이 부품 수급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앞으로까지 긍정적인 해석으로 냈는데요. 최근에 지금 작년 한 11월입니다. 이때부터 쭉 밀려 내려오다가 바닥을 좀 다지는 가운데 실적으로 이번에 좀 강하게 반등을 줬던 종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메인이죠. 월트 디즈니가 되겠고 10%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좀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4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 대비 크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주당 순이익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구독을 좀 하시죠. 총 구독 인원수가 1억 2,9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1억 2,500만 명인데 이 부분도 좀 올랐고요. 거기에다가 오프라인 업체인 디즈니 공원 역시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이상 나왔고 사측에서도 이 테마파크 방문자가 좀 늘어났고 그 옆에 호텔도 있거든요. 디즈니 호텔의 투숙객도 늘면서 크루즈 예약률까지 동반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입장 제한은 이어지고 있고 OTT 파이프라인이 아직까지 촬영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약점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강했습니다. 1%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역시 유럽 증시 내에서도 4분기 실적이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2020년 이후 영국 증시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적 훈풍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상품 시장 체크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세를 약간 딛고 반등을 줬는데요.
그래서 90달러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반영이 된 것이고요. 불일 가격은 다시 한번 10,000달러를 넘기게 됩니다. 달러가 좀 약하기도 했고 비철금속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다는 점에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금값도 이날 올랐는데요.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CPI 지수라든지 연준의 그런 기본적인 기조는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0.5% 올랐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약간은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파 연준에 대한 그런 반영 때문에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중입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기술주도 강했었는데요. 어떠한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국채금리가 안정을 찾은 가운데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던 IT 업종에 대한 저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8에서 2%대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진 점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하루였는데요. 또한 대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린 결과를 보였던 가운데 대형 약국 체인인 CVS가 소폭 하락했지만 KFC와 피자헛의 모회사인 연브랜드가 예상을 상회한 실적으로 소폭 상승했고 오늘 폐장 후 실적을 발표한 월트 디즈니가 호실적으로 8%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내일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여행 규제가 완화되고 미국 경제 회복이 과시화됐기 때문이라는 풀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시장 분석 업체인 리얼캐피탈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해 외국의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약 708억 달러어치를 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팬데믹이 터진 2020년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2018년에 946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국가별로는 캐나다와 싱가포르, 한국, 영국 등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적극 나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종류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전에는 외국 투자자들이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서 사무용 빌딩이나 호텔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지만 이와 달리 작년에는 창고나 임대 아파트 그리고 제약회사 등 특정 업종을 위한 오피스 빌딩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런 종류의 부동산은 글로벌 저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과거 인기를 끌었던 동부와 서부의 해안 지역보다는 남동부의 선벨트 지역을 선호했으며 비대도시권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도 2019년 전체의 53%에서 지난해에는 64%까지 높아졌으며 월스트리트저널지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댈러스와 샬럿, 덴버, 내시빌, 오스틴 등 성장세가 높고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텍 아틀란타 연방은행 총재가 올해 3번에서 4번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3번의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며 4번의 금리 인상으로 약간 치우치고는 있지만 최초의 금리 인상 단계 후 미국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 금리 인상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추후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개인적으로는 25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연준이 금리 인상에 있어서 특정한 경로를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추후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25베이시스 포인트 혹은 50베이시스 포인트 등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할지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올해 5에서 6회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으며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일부 기관들은 연내 7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종목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GM하고 포드가 좀 약했었는데 간밤에 또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가 매수세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전기 픽업 트럭과
캐딜락 SUV 생산 목표를 6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의 납품업체 정보를 이용해 GM의 올해 전기 트럭과 캐딜락의 SUV 생산 목표가 기존 7,000대에서 4만 6,000대로 크게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M은 구체적으로 올해 GMC 허머 전기 트럭 생산량을 기존 3,800대에서 2만 1,000대로, 캐딜락 전기 SUV 차량은 기존의 3,200에서 2만 5,000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리바라 GM CEO는 지난주 전기차 생산 확대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올해와 내년도 북미에서 40만 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GM은 성명을 통해 2025년 말까지 북미 전기차 생산 능력 100만 대 이상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목표를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GM은 쉐보레 볼트 전기차 생산 역시 재개할 예정인데요. GM은 앞서 배터리의 화재 문제로 인해 볼트 생산을 중단하고 리콜에 들어간 바 있었습니다. 오늘 GM의 주가는 2.5%가 상승한 $50 7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연방노동부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상승이며, 이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재무부의 미국 1월 재정 적자가 발표되고, 개장 전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듀크 에너지, 켈로그, 필립 모리스, 트위터, 테퍼스트리, 그리고 폐정 후에는 베리사인, 옐프, 웨스턴 유니언, 일루미나, 켈로웨이 골프, 어펌 홀딩스, 그리고 진로우 그룹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CPI가 또 얼마나 또 인플레를 자극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